지난 시간 풀이에 이어서 기어와 커버에 대해서 도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퍼 기어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지난번 풀이는 여기 있고요. 그 하단에다가 기준을 눌러서 요 파일이라는 창은 밑에 이제 탭이 열려 있는 기준입니다. 도면으로 불러오려고 할 때는 꼭 부품을 밑에 나열을 해놓은 상태로 불러와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눌렀을 때 열려있는 객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 중 스퍼 기어 선택을 했고요. 화면에 항상 한가운데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가쪽으로 이렇게 치워 놓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 친구도 직전의 풀리와 마찬가지로 우측 면도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우측 면도 기준 은선 제거, 음영 처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축척 1대1 확인 꼭 해주시고요.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제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렀고요. 이제 이 기어하고 제가 예시가 되는 다른 기어를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기어를 하나 불러왔고요. 요 지금 기어의 지형의 개수하고 제가 나타내려고 하는 지형의 개수가 홀수와 짝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연출하려는 기어의 이 치형의 개수는 홀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지금 예시로 이제 비교하려고 꺼내 놓은 요 기어의 치형 개수는 짝수입니다. 그래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어떤 도면에 배치하는 방법이나 어떤 연출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능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도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위에 올려놓고 기준을 눌러서 또 다른 스퍼 기어를 하나 꺼내서 얘도 똑같이 우측 면도로 배치를 할게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치형이 조금 많은 편이네요. 작은 친구인데 치형은 좀 더 많은 형태를 가졌습니다. 이 두 친구는 제가 치형의 스케치를 기본적으로 12시 방향에다가 그리고 개수를 돌리기 때문에 이때 6시 방향의 배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사실 손이 조금 더 간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제 짝수 개수일 때 제가 이제 12시 방향에 이렇게 지형이 있죠. 6시 방향으로 쭉 눈을 돌려보면 하단은 이게 대칭의 형태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둘의 큰 차이점은 단면입니다. 단면. 제가 요 치형이 짝수인 개수가 되면 단면 기능 눌렀을 때 똑같이 12시 방향 중간점 딱 건드려 주고요. 정점부를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참조 선을 활용해서 클릭을 하고 그다음 밑으로 이렇게 바로 내리는 거죠. 반면 기준에서 치형이 짝수일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클릭을 딱 눌렀을 때 종료가 되는 거죠. 우클릭 계속 도면 배치는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 친구는 이제 어떤 단면선, 절단선이라고 하죠. 절단선은 꺾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딱 그냥 일직선입니다. 일직선일 때는 이 친구는 이 위치에서 바로 투영이 나타납니다. 투영이 나타나는데 제가 배치하고 클릭 작성으로 나타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짝수 기준일 때 하고 치형이 홀수일 때 지금 밑에가 대칭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때가 전혀 다른 단면을 쳐야 되니까 비교를 바로 하겠습니다. 단면 친구도 12시 방향 정점부 건드려주고 참조선 발생시켜서 최대한 위에서 찍고 이때는 바로 내리면 치형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캐드 가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일단 인벤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바로 단면을 일직선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딱 가보면 중간에 점이 생깁니다. 이게 이 기어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심점에 한번 클릭을 하고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기준일 때 사실 이제 왼쪽에 지형을 선택하셔도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하시나 왼쪽으로 하시나 차이점은 없는데 이제 저는 오른쪽 기준으로 갈게요.
이때 쭉 나열했을 때 여기 딱 치형의 사이에 중간점이 있죠. 요거를 꼭 클릭을 누르시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때 여기 좌우로 흔들하다 보면 여기 딱 걸리는 부분, 요 모양이 나올 때, 이때 요 모양이 나올 때가 딱 지금 직전의 직선하고 일직선이다 라는 기준이거든요. 요 모양 뜰 때 조금 더 밖으로 빼셔가지고 클릭, 우클릭, 계속입니다. 이때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보셨겠지만 마우스가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절단선의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연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좀 곤란하잖아요. 이거 마우스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 딱 수평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준은 이렇게 수평되는 기준이니까 이렇게 나타내서 왼쪽에 배치를 딱 누르는 거죠. 여기까지는 직전에 짝수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치형이 개수가 홀수일 때 이 친구한테서는 투영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제가 투영을 이렇게 건드려 보면 아무리 눌러도 배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형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 대비해서 일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눌러보면 반응이 전혀 없죠. 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오리기는 더더군다나 안 되죠. 단면선이 나온, 절단선이 이미 나와버린 형태에서 절단한 단면 뷰가 나왔는데 거기에 바로 오리기를 해버리면 같이 잘린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이거를 치워 놓고요. 동일한 뷰를 하나 내리는 거예요. 수영을 눌러서 얘한테서 꺼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클릭, 옆으로 똑같이 얘랑 단면 안 친 거죠. 내린 다음 우클릭 작성. 여기서 바로 다시 투영을 찍고 옆으로 빼주는 거죠. 클릭, 우클릭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영으로 나온 친구들은 다 이렇게 상호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여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밖으로 다 빼는 겁니다. 뭐 홀수나 짝수나 필요했던 뷰만 다 남기고 밖으로 필요 없는 애들은 다 빼버리는 거죠. 필요한 애들만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둘을 남긴 다음에 다음 행위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기준만 설명드리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어에서 큰 차이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행위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제가 캐드 가면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이거 그냥 일직선으로 잘라도 됩니다. 일직선으로 그냥 잘라 버리신 다음에 나중에 캐드 가지고 가면 이 밑에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치형을 한 개를 잘라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부분이니까 어차피 이거 대칭하면 외경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기를 제대로 표현한 다음 캐드상에서 대칭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너무 조금 번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치형이 뭐 짝순이 홀순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잘라 버리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점,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벤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치형을 꺾으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꺾어서 내렸더니 투영이 안 되더라. 당황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투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후에 이제 작업은 풀리했을 때랑 동일하거든요. 요것은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따로 뺄게요. 자, 여기 위치에서 마무리하는 방법은 캐드에서 기어를 이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제 3D로 치형을 나타낸 거를 3D 도면에서는 그대로 연출해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제 캐드에서 여러분이 치형을 일일이 이렇게 그렸다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약식 도시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또 필요한 건 요 가운데 구프투상이죠. 구프투상만 남겨버리면 됩니다. 네, 오리기 눌러서 테두리 선택 요렇게 포함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클릭을 딱 눌러주면 우린 필요한 건 요거 못따기가 필요 없죠. 못따기를 제외한 요 부분만 필요합니다. 요 박스는 캐드 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신경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둘을 또 다시 이렇게 컨트롤로 둘을 선택해 주고 아무 빨간색 박스에서 지점에서 우클릭 자동화된 중심선 그대로 풀리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이렇게 찍은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단면도상에서의 축선은 잘 나타나고요. 이제 국부투상에서의 중심선이 조금 부족하게 나오는데 요거 이렇게 꾹 위에 부분만 눌러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이제 연출은 뭐가 남았냐면 캐드 가지고 이제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이 위치에서 인벤터에서는 이게 다거든요. 우리가 기어의 치형은 단면 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면이 지금 쳐져 있는 상태로밖에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요 위치에 대한 치형의 어떤 수정 작업은 캐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피치원을 우리가 이제 모듈과 치형의 개수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진 모델링이니까 그거를 기억해서 이제 중심에서부터 피치원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선을 나타내 주고요. 그 선을 토대로 이제 이뿌리원 전체 이높이로 뭐 어떤 계산을 통해 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한 구간만 수정을 하신 다음에 대칭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어는 여기까지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전체를 이제 뭔가 이동을 하려고 할 때는 얘 둘만 가지고는 좌우 이동밖에 안 되거든요. 통으로 다 움직이려고 하신다 그러면 꼭 다 같이 잡아야 됩니다. 같이 잡아야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도면의 형태에서는 사실 뭔가 많은 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면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필요 없는 것만 밖으로 이렇게 빼서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 나중에 캐드 가면 다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밖으로 빼놔야 한꺼번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캐드 가면 바로 과감 없이 그냥 삭제하시면 되는 위치입니다. 기어로 했고요. 기어는 요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커버를 넘어가겠습니다. 커버. 이어서 커버를 설명드리면 기준 이제 또 선택을 따로 해야 되죠. 파일에서 열려있는 기준 커버로 선택을 했고요. 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면도로 이렇게 도시를 하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다면 커버는 이제 좌우에 동력 전달 장치 기준으로 똑같은 형태가 수량이 두 개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 커버의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럼 이 기준일 때는 우측면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비대칭이었던 커버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왼쪽에 따라서는 좌측면도로 기준 잡으시고 잘라서 나타내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커버가 비대칭의 형태다. 커버의 품번이 서로 다르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좌우로 하시고 솔직히 뭐 좌우는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좌우가 됐든 단면을 치실 때 쳐놓고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어디로 뺄 거냐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기준 항상 제가 우측면도로 통일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측면도 기준 배치했고요. 특성은 축척 1대1, 은선 제거, 그리고 화면 표시 옵션, 접하는 모서리 체크 해제입니다. 확인을 눌렀고요. 이것도 이제 풀리 기어에 따라서 뭐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단면 치는 것까지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단면 바로 치도록 할게요. 단면 기능 눌러서 뷰 테두리 눌러주고 정점부 건드리고 위로 올려서 클릭, 수직하게 바로 내려와서 클릭, 우클릭, 계속 왼쪽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클릭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단면을 활용하기 위한 이 친구는 또 과감하게 옆으로 버리고요. 커버는 여러분 정면, 단면 친 정면도가 해당되죠. 요거 한 개하고 그리고 요 위치에 상세도, 확대도죠. 확대도가 하나 필요한 연출이 있는데 제가 인벤터에서는 이 상세라는 기능을 그렇게 활용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제가 이제 써보긴 할 텐데 가지고 가진 않을 겁니다. 활용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상세는 요 기능 상세 부분 위치 보시면 여기 상세가 있죠. 저는 이제 수업 중에 보통 확대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기할 때 디테일 뷰가 되죠. 그래서 상세라는 표현이고 요거 기능 누르고 여기 테두리를 선택해 주면 이 뷰에서
이 커버 안에서 확대를 하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딱 테두리 누르면 선택을 하라고 해요. 창이 딱 뜨면 2대1로 할 거예요? 몇 대 몇으로 할 거예요? 요 선택지를 주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준에서 2대1이 가장 많죠. 예, 축척은 손 안 대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때 이제 뷰 식별자 해서 단지 저는 이제 동그라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벤터 글자는 넘어가면 사글이 다 지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나타내시는 기준은 울타리가 이제 테두리가 되는 거고요. 이때 테두리가 이렇게 파단, 지그재그 파단은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 파단을 쓰지 않고 요 동그라미 파단을 쓸 거다라고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 전체 상세 경계 화면 표시는 테두리 동그라미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예요.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선택까지 해줘야 돼요. 연결선은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놓는 확대도까지 그대로 선을 연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불필요하겠죠? 치수를 다 가리게 될 거니까 그 선까지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 제가 클릭을 누를게요. 누르면 이제 마우스를 움직일 대로 이렇게 테두리가 커지게 되겠죠? 전 이게 너무 연출이 싫어요. 불필요하게 동그라미가 너무 커요. 그림에서 이제 조금 지저분하게 형상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타원으로 연출하는 확대도가 훨씬 좋거든요. 얘가 타원이 됐으면 제가 이용을 할 텐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마우스 우클릭 한번 눌러볼게요. 우클릭 했을 때 전혀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인벤터는 형상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무조건 정원입니다. 네, 정원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는 활용을 전혀 안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똑같습니다. 다시 제가 눌러볼게요. 취소를 눌러버렸는데 동그라미 지그재그 안 쓰고 전체 동그라미를 가져가겠다. 이 동그라미 위치에 클릭을 딱 눌러서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가지고 클릭을 눌러버리면 이 동그란 부분이 이제 아까 체크했던 전체를 테두리 치겠다라는 체크바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이제 이 캐드로 가져갈 때 또 오류가 있거든요. 이 동그라미가 엉뚱한 데 붙습니다. 엉뚱한 데 붙거나 혹은 아예 안 나타나거나 그런 오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작업해서 가져가면 일만 늘어나요. 일만 늘어나니까 그냥 캐드에서 확대도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해요.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대도는 인벤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제 쓰시는데 저는 이게 편해요 그러시면 쓰시면 돼요. 캐드에서 작업하시는 게 좀 낫다 그러시면 캐드가 조금 더 저는 편하지 않을까 안내를 드려요. 일단은 안 나타낼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선택을 이제 테두리를 잡고요. 얘는 이제 우좌측이 필요가 없어요. 특이성이 있는 커버가 간혹 나옵니다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친구는 단면친 정면도 하나만으로 치수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만 가지고 우클릭 자동화된 중심선 동일한 선택지로 체크 안내 드렸고요. 이 체크는 직전부터 쭉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풀리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 눌렀어요. 커버는 요 중심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커버의 중심은 여기까지만 딱 나타내고 요 스퍼 기어와 커버 기준 내리는 거 훨씬 커버가 더 쉽죠. 기어가 이제 치형의 개수에 따라 나타내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귀찮게 느껴지실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풀리하고 기어는 이제 캐드로 넘어갔을 때도 사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찮을 수밖에 없어요. 3D 연출상 여러분들은 치형의 단면을 안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출이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동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 행위를 안 해도 되니까요. 이게 자동이 아니므로 우리가 캐드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인벤터에서도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문제인 거죠. 다른 가게도 바쁜데 이거 막 인벤터에 가서 설정도 막 바꾸고 이런 행위를 하기에는 자격증 시험을 치든 수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어와 커버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축과 본체로
이 도면으로 넘기는 방법, CAD 도면으로 넘기는 방법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